인공지능으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이 상점이 향후 6개월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이 상점이 6개월 내에 폐업하실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폐업 확률이 낮으시면 이분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쓰실 수 있을 만큼의 한도가 나오거든요. 말하자면은 과학적인 일수라고 할 수 있겠죠. honda는 건실한 자영업자들을 잘 골라내서 자영업자들이 수시로 필요한 운영자금을 빠르게 빌려드리는 P2P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약 한 5,000개 정도의 상점들의 운영자금을 빌려드렸고요. 약 2만 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하셨고, 금액으로는 약 3,400억 정도 대출을 해드렸습니다. 한 번에 빌려가시는 돈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빌려가시고요. 그거를 매일 일부씩 상환하세요. 카드 매출이 매일 발생하니까 조금씩 갚으시는 구조거든요. 말하자면은 과학적인 일수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돈을 빌리실 때는 급하시니까 빌리는데, 보통 운영자금이라는 거는 수시로 필요할 때가 생기거든요. 사업을 하시니까 이제 그 돈을 빠르게 해드리는 대신에 앞으로 벌릴 돈들을 이제 조금씩 나눠 갚으시는 구조고, 저희는 평균적으로는 180일 정도의 상환을 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하실 때 카드 매출에서 매일 벌리는 돈의 일부를 저희가 자동으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자율은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되게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80일 대출이고 원리금 상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15%라고 하면은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다고 그러면 150만 원의 이자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이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180일이면은 그 중에 한 2분의 1 정도가 이자로 책정되고, 또 원리금 상환이면은 원금이 깎이기 때문에 이자가 또 반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 빌리시면은 실제로는 한 30-4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 금액에 비하면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저희는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사실은 기존에 이용하시던 고객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서비스로 이미 정착돼 있거든요. 저희 고객이 한 5,000개 정도 상점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는 P2P다 보니까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그 규모만큼 투자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투자자가 조금 모자란 상태고 대출은 엄청나게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떼이는 경우가 있긴 있죠.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담보를 없이 하는 신용대출이고요. 떼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지지 않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신용대출에서는. 저희가 하는 방식은 상점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으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이 상점이 향후 6개월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합니다. 어느 정도 갚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환 여력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상점의 매출의 어떤 흐름들이, 그 다음에 이 주변 환경과 단골 들이 오는 어떤 패턴들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역시 이 상점이 6개월 내에 폐업하실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해요. 이 두 가지를 봐서 판도를 적정하게 내드려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폐업 확률이 높으시면 좀 빨리 갚으실 정도의 소량만 한도가 나오고요. 폐업 확률이 낮으시면은 이분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쓰실 수 있을 만큼의 한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나가서 일상환을 하시게 되면 투자자가 잃는 돈이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가끔씩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부실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1% 정도? 1% 조금 안 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8% 정도의 수익을 연환산했을 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개의 상점에 돈을 빌려드리면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한 서너 개 정도가 나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액을 다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거든요. 일상환을 하시니까 어느 분은 뭐 거의 다 갚으시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느 분은 초반에 생기기도 하겠죠. 그것을 평균 냈을 때 전체 금액의 한 1% 정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희의 고객은 이제 자영업자들은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고, 소액 투자를 하시는 고객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계세요. 이분들은 연 8%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시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으니까 펀다에 돈을 넣고 계시죠. 다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돈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 근데 돈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을 크게 나눠보면 너무 힘들어지셔서 저희가 봤을 때 향후에 상환 여력도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돈을 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정책 자금은 아니고 실제 투자자들이 존재하니까. 근데 저희 통계에 의하면 전체 자영업자 중에 반 이상은 그래도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유지하거나 혹은 상승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어떤 매출에 부침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유지하거나 상승하고 계신 건실한 자영업자들도 지금은 그 사이에 필요했던 돈에 어떤 목말라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써야 될 돈을 못 썼거나 아니면 급하게 다른 데서 가져왔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한테 되게 많이
많이 오고 계시죠. 저희가 대출하는 방식은 오프라인에 상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의 왕래가 있으신 분들, 이런 자영업자들을 저희가 타겟으로 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향후 매출을 저희가 자동으로 상환금으로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갑니다. 저희한테 대출을 하시면 그 다음날부터 매출의 일부가 저희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제 상환을 자동으로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뭘 믿고 하는 거냐면, 이분들이 향후에 장사가 꾸준하게 잘 되실 것이라는 걸 저희 기술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장사가 잘 되는데 저희 돈, 저희가 뭐 몇십억을 빌려드리는 거 아니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떼먹기 위해서 도망가시지는 않을 분들이라는 거죠. 지역에 상점이 있으시고 고객의 왕래가 있고 장사도 꾸준하게 되는데 이거를 떼먹진 않으시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믿고 신용대출을 한 지 이제 6년이 됐고, 지금까지 저희가 믿었던 방식이 옳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증명이 되고 있고요. 도망 안 가세요. 다만 어쩔 수 없이 망하시는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죠. 매출 채권에 대한 담보가 있기는 하네요. 완전한 담보는 아니고요. 보통 담보라 그러면 저희가 그 권리를 완전히 획득해놔야 되는데, 저희는 매출채권을 신뢰하고 대출을 하는 거죠. 향후 6개월 동안 저희 기술로 봤을 때 이만큼 벌리시겠구나, 그럼 이만큼은 매일 갚으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판단됐을 때 그 돈만큼을 딱 빌려드리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는 매일 8개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자영업자들이. 그분들의 카드사에서 들어오는 통장을 저희가 컨트롤 가능한, 저희와 제휴된 은행의 통장으로 바꿔놓고요. 그러면 거기로 이제 매일 매출이 들어올 때 저희가 상환받을 일부 금액을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대출을 하러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신금융협회 계정을 저희가 받아요. 여신금융협회라는 곳에 뭐가 있냐면, 그 상점에서 발생한 모든 카드 매출과 고객의 일부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정보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다 긁어와요, 서버가.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이 상점에 위치한 부동산 정보를 또 긁어와요. 그리고 카드사에 접속을 해가지고 다 서버가 자동으로 합니다. 카드 개설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업력에 대한 정보를 또 긁어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주변에 트래픽 유동인구 얼마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약 700개 정보들을 다 긁어오거든요. 이걸 다 긁어와서, 그래서 이런 정보가 들어가면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날 것 같아? 폐업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는 거를 더 많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상점 하나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상점에 좀 전에 말씀드린 700가지 데이터를 쭉 모아서 매출 예측과 폐업 확률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창업하고 6년이 됐는데 코로나는 상상도 못했죠. 2019년 말까지는 저희가 지금 말한 모델이 잘 동작을 했었고, 2020년에 코로나가 이제 초에 터졌죠. 그러면서 저희가 모든 대출을 1개월짜리로 아주 초단기로 전환시켰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예측 모델들을 뛰어넘는 거리두기가 너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약 1년간은 저희가 초단기 대출로 대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상점들에게 사실은 대출 한도도 굉장히 조그맣게 나갔죠. 보통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대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못 나갔고, 다만 10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뭐 1000만 원이건 다들 항상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돈이 급하게 나가서 이제 나눠서 갚으시는 구조였고, 지금은 사실은 거리두기가 있긴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상점들이 진화하거나 적응하셨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 쓰러지신 분들도 약 50%가 되고요. 나머지 50%는 적응하거나 진화하셨기 때문에 이분들 대상으로는 지금은 다시 180일 정도의 저희 예측 모델에 의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 카드 매출이 발생하고 주변 환경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을 예측할 만한 근거가 있고 폐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최신의 기술로 판단할 만한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데, 문제는 은행은 지금까지는 그 기술들을 발전을 안 시켜놨어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은행이 이런 자영업자들 대상의 신용대출 말고도 먹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가장 안전한 담보대출은 다 은행이 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은행들은 충분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일종의 아직 손 안 댄 영역인 거죠. 그리고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조금 골치 아픈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까지는 신용대출, 특히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많이 발전 안 시켜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도 보면은 핀테크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창구까지 안 오고 있어요. 창구에 실제 가보면 취급을 안 해요. 자영업자 신용대출 하러 갔다라고, 제 와이프가 꽃집 하거든요. 제가 이제 펀다를 만들고 몇 년 안 됐을 때 꽃집에 시중은행에 자영업자 전문 신용대출 팜플렛이 왔어요. 그걸 들고 갔는데 창구에서는 바로 물러앉아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자영업자를 충분하게 판단할 데이터를 모으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분석할 만한 기술을 충분히 발전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창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사이즈가 작잖아요. 창구에서 만약에 건설 자금을 해서 10억을 빌려준다 그러면 열심히 봐서 하면서 수익이 남을 텐데, 기껏해야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주는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창구 직원이 데이터를 열심히 들여다볼 데이터도 없는데 열심히 볼 니즈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들은 첫 마디는 어떤 업종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얼만큼 업력이 뭔지도 물어보지 않았고, 첫째 질문이 저희 은행이랑 혹시 7년 이상
오래 하셨나요? 그러면 지점장 정결이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장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지점장들이랑 친하고 그 대출이 나와요. 근데 대다수의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창구 갔을 때 해결을 안 해주는 거죠. 최저는 5%까지 있습니다. 높게는요? 높게는 이제 최고 금리죠. 최고 금리가 지금 20%니까 19%까지 나올 수 있죠. 시장에 돌아다녀 보신 바닥에 100일 대출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런 대출들은 평균적으로 100%에서 200% 정도의 불법 이자를 받고 있어요. 다만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 빌려드리고 20만 원 받으면은 마치 20%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간에 따라서 사실은 연이자로 따졌을 때 환산율이 다르거든요. 100일 동안 20만 원을 받아버리면 사실은 그것에 365일이 1년이니까 3배 이상의 금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일수들은 훨씬 고금리를 받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곳이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 같은 이제 뭐 이금융들이 있는데, 이금융들도 대부분 거의 최고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리보다도 한도가 많이 안 나오세요. 이금융에 갔을 때. 그 이유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상점에 대한 어떤 건실도를 판단할 만한 데이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면이 있거나 기존 거래가 있거나 하시는 경우에 대출이 잘 나오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신용대출 적절할 때 자기의 매출 기반으로 적당한 어떤 한도를 부여받지는 못하죠. 매일 발생하는 매출의 크기가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단골 고객의 빈도, 단골 고객이 전체 고객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그 다음에 단골 고객이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가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변 환경의 트래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장님 개인의 신용도가 9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대출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등급 이상에 대해서 사업이 꾸준하시면 대출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용이 아무리 좋으셔도 매출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락세다 이러면은 저희가 미래 매출에 대한 예측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못 나가죠. 거절되는 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되죠. 좀 부실한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선별해서 집행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저희는 별도 수수료로 한 3에서 5%를 별도로 받습니다. 자영업자들한테요. 대출 이자 15% 외에 네네. 별도 수수료를 또 받으신다고요? 네, 별도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이자는 완전히 투자자와의 관계예요. 저희가 거기서는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영업자는 한 18에서 20%를 내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럼 거의 최고금리 수준이지 않나요? 최고금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시 단기 대출이고 자기 매출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출이고 빠른 대출이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자금을 쓰시게 되는 거죠.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투자자한테 가는 돈이 이자율이 더 낮아져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는 사실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저축은행 같은 데들이 지금 B2B로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이자에 저희는 대출하는 회사니까 자금을 공급받아 가지고 대출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공급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은 사실은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서 그게 빨리 풀리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은 다 100% 투자자들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자영업자들이 미래에 벌릴 돈을 공정하게 판단해서 급할 때 당겨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당길 수도 있고 많이 필요하면 많이 당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많이 발전돼 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봐가지고 당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어떤 시리어스한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 벌릴 거니까 쉽게 바로 당겨 쓰겠어 라고 해서 멀천트 캐시 어드밴스 그러거든요. 상인들이 캐시를 미리 땡겨 쓴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저희가 이제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자율로는 좀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적인 기회를 놓칠 거냐 말 거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빨리 당겨 쓰고 나눠서 갚는 모델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역시 이 사업이 더 규모 있게 진행되려면은 금융기관들의 자금들이 저희 쪽에 연결이 돼서 자영업자들한테 수혈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 있던 규제 때문에 지금 불합리하게 막혀 있어요. 규제들이 빨리 풀려서 자영업자들이 더 필요한 자금들을 그때 쓰실 수 있는 길들을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참 금융 사각지대다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금융 소외 계층이죠. 그렇죠. 이런 데스밸리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참 우리나라는 부족하다 싶습니다. 맞아요. 예. 신용도를 따지는 것 때문에 이 네. 자영업에 대해서는 일단 대출을 해주지 말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대출 얘기만 하면 그 문턱 높은 것 때문에 상당히 그 고통스러워하시는데 네. 힘들어지니까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고 뭐 방법이 없을까요? 맞습니다. 정부는 정책 금리, 자영업자를 위한 이제 뭐 초저금리 이런 네. 자금들을 마련을 하지만 그 예산이 이제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제한적이고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예. 정부 지원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예. 민간 시장에서 이분들을 위한 이제 금융 인프라가 좀 마련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 일반 기업 금융, 임수 금융 이런 거는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막 파생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 자영업자를 위한 뭐 대출 상품이랄지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은 정말 수십 년째 거의 진화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정부가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로 어려워진 이제 자영업자들 돕겠다고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계속 지금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예, 유예해주고 있죠. 예, 얼마 전에도 이제 상원 유예가 이제 3번째가 됐는데 예. 결국은 저는 이거는 이제 탕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예. 농가 부채가 그랬듯이. 네, 이분들한테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지원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예. 언발의 오줌 누기고 예. 이 민간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유형적인 무형적인 자산을 좀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시장이 형성돼서 그렇죠. 돈을 조달할 수 있으면 최선이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자면 유무형 자영업자들이 가진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영업자들에게 저희가 평균적으로 15%를 부과하는 이유가 보면